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공수처가 향후 전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0월 말부터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야3당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또 어떤 협상과 딜과 이런 것으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법안이 얼마나 현재 정권 그리고 차기 정권까지도 파괴력 있는 영향력을 보일 것인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은 10월 28일 패스트트랙의 제도에서 정하는 6개월간의 숙려기간이 끝났다고 판단을 해서 10월 29일서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르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최장 6개월, 180일, 그리고 법사위를 넘어온 다음에 자구심사 등을 위해서 3달, 90일 이것을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개혁 투기는 법사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임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3달이 필요 없다. 그래서 6개월 숙려가 끝나는 10월 29일서부터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법사위 90일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고 국회 사무처의 법 해석은 갈라져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바른미래, 정의당, 평화당 이 3개 정당과 맺은 합의 선거법 개정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공수처법을 한다는 이 약속을 현재 뒤집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야3당은 공수처법을 처리하면 선거법 개정은 연동형 비례대표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우려 때문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128석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려면 과반수 149석이 필요한데 21를 더 가져와야 됩니다. 정의당이 6석, 민중당이 하나, 좌파 무소속이 2명, 그래서 10명, 추가로 11명이 필요한데 평화당은 지금 4명과 또 탈당파 10명으로 쪼개져 있고 바른미래당 28명이 어떤 입장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수처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밑 협상을 통해서 21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저는 단기적, 장기적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국의 파문을 일찍 진화하겠다. 지금 법무부의 조국 측근 인사들 중에서는 정경심을 기소하는 걸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수사팀을 해체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굳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주의 정경심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하순으로 접어들어서 법무부에서는 조국 사건을 수사를 종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자, 그리고 민주당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완전히 국면을 공수처의 국면으로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전술적 판단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단기에 관한 분석입니다. 장기적인 것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4번과 5번을 정말 이제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자, 만약에 10월 말에 법안이 강행 통과된다고 하면 11월, 12월 연내에 공수처가 발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장부터 정해야 되는데, 공수처장은 7명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현재의 여당 법안대로 한다면 7명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여야가 각기 2명씩 추천을 해서 4명. 그런데 나머지 3명이 문제입니다.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보추천위원회는 거기서 추천하는 2명의 인사는 친권력 성향의 인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는 초대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 1월에 취임한다고 생각을 하면 올해 12월도 마찬가지로 다음 대통령 선거 이후에 차기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그 정권의 초반 6개월 동안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초반 6개월. 자, 그러면 2022년 5월달이 대통령 선거니까 그해 연말까지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정권이 6개월을 거친 이후에 새로운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게 되면 그게 2023년 1월이죠. 근데 문제인데 그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9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입니다. 2023년 9월까지. 그러니까 차기 정권에 누가 되든 차기 정권의 초반 1년 반 동안은 대법원장이 김명수입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니까 법원행정처장도 대법원장과 같은 코드에 있는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법무장관을 새로운 정권이 임명을 해서 법무장관은 바뀐다 하더라도 법원행정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긴 아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야 추천 2명씩. 자, 그리고 문제는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은 앞으로 선거에서 어떤 성향의 인물이 당선될지 모르지만 현재의 변호사 단체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리고 민변의 영향력 이런 걸로 봐서는 진보 성향, 좌편향 대한변협회장이 당선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차기 정권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의 문재인 정권의 영향력이 이어지는 그런 추천위원회가 될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거기서 2명을 다시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공수처장의 임기가 3년. 자, 그러면 차기 정권 대통령은 자기의 임기 초반 중반 3년 반 동안 공수처에 관한 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앞으로 차기 정권까지 영향력 있는 무서운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6번째, 검사직의 절반, 검사는 절반까지만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25명 이내인데 검사는 절반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검사 바깥에. 자, 그러니까 바깥에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이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상당 부분 대거 현 정권 하에서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공수처는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3년, 4년 이 정도의 영향력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차기 정권이 집권 초반에 해야 되는 어떤 사정이라든가 어떤 과거 정권의 범죄 사실, 범법 혐의에 관한 수사가 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공수처 게임의 숨겨진 코드입니다. 감사합니다.